한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데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요. 현재 큰애는 미국 보딩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영주권 받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어차피 한국에 비즈니스도 있고 미국에 출장도 나가고 있고 크게 불편한 게 없어서 지금은 영주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편 미국 투자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투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미국 부동산, 보험 등 투자와 관련해 절세 방안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투자로부터 나오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 사람이니 현재 한국 과세 문제가 여전히 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과세되면 미국에서 절세가 된다 해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 어그레시브한 또는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절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었다. 주변에서 미국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또 미국 법이 제공하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득세도 하나도 안 낸다더라. 증여상속세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이게 외국인의 미국 투자라고 한다면 외국인 한국인을 포함한 그런 투자면은 본국의 과세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이걸 좀 더 거칠게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 절세 좋다 뭐가 됐건 간에 한국에서 과세가 되면 이거 말짱 꽝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절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 내지는 의도 내지는 그런 궁금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마 정말로 궁금해서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쩔 때는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좀 냉소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다 한국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한국 투자자, 한국에 고객도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 변호사이고요. 관련된 한국의 규정 그리고 미국에서의 규정 이런저런 플래닝 기회라는 것을 안다 해도 한국 관점에서 어떤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컨피던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또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고객의 신뢰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 서보면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에 어디선 간에 나에게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전체적인 과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지 미국이 이러니 좋은 거고 한국은 한국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답답해지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당신도 다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별로 편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 홍길동 씨가 물어본 그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Having said that,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홍길동 씨는 미국에서 절세, 투자, 기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혜택이 주어지는데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 절세 플래닝 방안일 텐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요. 기본법은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과세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 거주자인 이상 세법상 한국 거주자는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이거든요. 어느 나라, 세계 어느 곳에서 소득을 일으키건 간에 그건 한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게 기본 법이라는 거죠. 한국 거주자인 한. 따라서 과세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첫 번째,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미국 투자와 관련된 이익이라고 하는 것,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인컴일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자이기 때문에 과세 이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과세 기준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타국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타국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한국 세법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에서 비과세라고 해서 한국에서 비과세 되라는 법이 당연히 없다라는 얘기죠.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일단 보수적으로 보면 이건 과세 거래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왜 미국 투자가 어떤 절세에 있어서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러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defer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안 내고
계속 미룰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한국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회사를 세우고요. 법인을 세우고 이런저런 한국법상의 필요 조건,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요. 그러한 법인이 발생시키는 투자로부터 나오는 소득을요. 미국 법상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건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 비과세 방안을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국에서의 과세도 마찬가지로 미룰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는 투자 부동산에서의 1031 라이크 카인드 익스체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금을 이월하는 건데요. 내가 미국에 투자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어프리시에이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치가 올라서 그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걸 돌아서서 그 매각 대금을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면 그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시킨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고 이후로 미루어진다는 거죠. 비과세라는 표현보다는 과세를 지금 안 하고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걸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 투자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 비과세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과세를 계속 미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인 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투자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을 비과세로 과세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투자하고요.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갖는 장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뿐만 아니라 세금을 지금 안 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혜택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사례로 설명을 한다면요. 아무것도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요. 예컨대 지금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요. 말하자면 30년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요. 그 같은 금액, 예컨대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의 세금을 지금 내느냐 아니면 30년 뒤에 내느냐잖아요. 지금 안 내고 30년 뒤에 낸다는 말의 뜻은요. 이론상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나는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빌렸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만큼의 이자 비용만으로도 내가 세이브하는 그 이자 비용만으로도 그 가치가 바로 퀀티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계량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인의 미국 투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베네핏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소 좀 거칠고 어그레시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건 미국이건 사업하는 사람들과 급여 생활자들을 비교하면 급여 생활자들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죠. 뭐 유리지갑이다. 투명하게 드러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그에 비해 사업자들은 좀 더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비용도 더 인식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죠? 더 어떤 플렉서블한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만약에 이거를 그게 아니라면 뻣뻣하게 얘기한다면요. 그 말은 사업자보다 급여 생활자가 불리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죠. 왜? 급여가 됐건 사업이 됐건 정말로 적절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니 그게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급여 생활자이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업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더 플렉서블하게 어떤 절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미국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 말은 법인에 대한 투자예요.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회사, 사업자, 대 급여 생활자의 차이에서의 사업자를 얘기하듯이 우리가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니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일반적인 얘기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에요. 한국 대신에 미국이요. 하나하나의 어떤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요. 결국은 한국이라는 그 과세 당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제 활동이라고 했을 때요.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플렉서빌리티는 확실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비과세 가능하다 또는 비과세의 기회 또는 절세의 기회가 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일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인생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비거주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의 얘기는 여기서의 지금 그 얘기는 한국 거주자로서 미국 투자인 거죠. 여기서의 키는요. 한국에서 여전히 거주자인 한 미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는 내 가족들이 가족 중에 일부가 비거주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 비거주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어차피 난 거주자니까 뭐 혜택 의미 없어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안 받은 거 후회 안 할까요? 후회할 거잖아요.
후회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 또는 내 가족이 비거주가 되면 이렇게 미국 법이 제공하는 비과세 또는 세금 2월의 혜택이 미리 플랜했더라면 결과적으로는 100%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텐데 불구하고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에 어떻게든 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그때 후회할 건가요? 따라서요, 이러한 기회들을 감안해서요,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로부터 나오는 과세를 미뤄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비거주자가 혹여라도 된다면 비과세를 달성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 가지 절세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의 논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one more thing. 자, 지금까지는요, 절세를 얘기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혜택을 보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이 자리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해 얘기하지 못하는 추가의 혜택들이 있을 텐데, 과세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요. 그런데 잠깐 스텝백해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요, 미국 투자라는 거예요. 미국 투자요.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요, 기축통화인 어떤 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해지, 그렇죠? 이 모든 베네핏들, 미국 투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어떤 혜택,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미국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뭐 한국 투자나 다른 데 투자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베네핏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한국인이면 어차피 이거 세금 내니까 많이 내서 의미 없다라는 말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 하더라도요, 이러한 투자 수익, 이러한 어떤 나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베네핏에서요, 과세가 부담된다고 하면요, 월스트 케이스 한국 과세만큼 낼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미국 투자 수익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해도 한국 과세만큼 내는 거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한국에서 한국 과세만큼 되는 것이니 미국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월스트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 과세만큼 부담하는 것이니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사례로 돌아오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40대 후반 남성 자녀가 한 명은 미국에 있고 그들은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한 감안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 투자는 투자 자체로서의 어떤 베네핏, 효용을 당연히 감안하고 그 이상의 과세에 있어서 절세에 있어서 혜택도 당연히 있다라는 점을 논의해 봤습니다.